브랜딩을 해야 되는데 브랜딩이 뭔지 몰라요. 그냥 하면 되지. 이게 달려있으면 쉽거든. 쉬워. 줄기랑 그 밸런스만 잡으면 되는 거라. 아, 이런 얘기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아, 저 자르면 돼. 잠깐 근데 커피 얘기 안 하니까 밝아지네. 커피 하지 마세요. 같이 가실 때 네. 스태프를 하시느라고 잘하시네. 안녕하세요. 충분히 잘하시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촬영을 담당해 주실 도훈짱입니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훈이짱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렇게 부르지 마시고요. 자, 이제 가시죠. 저희는 가시면서- 지금 샌드스톤을 갈 겁니다. 네, 박태영 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아, 저 프로파일. 이거 무거운 물씬 제가 들어드릴게요. 아니야.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짐이 많으신데 이거라도 아니야. 제가 들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이거는 제 삶의 무게니까요. 항상 여기를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저 편의점이 제일 부러워요. 아, GS25C. 저 편의점이 가장 오래된 매장 아닌가. 네, GS25C 보시면은 네, 홍대 터줏대가 홍대에서 일하면 점심 먹고 산책하는 네. 코스인데 긴장감 없애기 위해서 카메라 전혀 쳐다보지 않고 있어요. 땡도 나오세요, 이제. 저도. 아, 카메라 아예 안 쳐다보시니까 지금 화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네. 지금 네. 네, 이쪽은 딱 박태영 씨 나오네. 프로파일에서 장비와 영업을 담당하고 계시고 세상에. 극 아이이기 때문에 저 약간 오그라드는. 아,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카메라를 전혀 안 쳐다보고 있어요. 되게 자연스럽고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힘듭니다. 아니요, 이거 다 쓸 거 아니에요, 어차피. 네, 그냥 편하게 토로 하는 하십시오. 거예요. 이것도 따르겠지만 아, 어쨌든 너무 힘들다. 입 푸는 느낌으로. 샌드스톤 커피랩의 신영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네네. 이미 사실 여러 컨텐츠에 노출되셔서 이제 거의 프로시다. 안녕하세요.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의식을 안 하고 있다가 자꾸 코로 살짝씩 들어오네. 네, 저 뜨리쿠 한 잔 마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단 걸 먹겠습니다. 꽃보라를. 꽃보라, 좋아요? 꽃분홍, 좋아요. 보라와 분홍 같이 드셔보시죠. 아, 좋습니다. 네. 이번 기념으로 언젠가 또 오시면 꽃보이구나. 예쁘다. 네, 돌모양 6개 찍으시면 6개 찍으시면 무료입니다. 무료로 한 잔을 드립니다. 네, 뭔지. 다 가능합니다. 아, 네. 프리 쿠폰. 네. 데이샤 뭐다 어, 진짜요? 15,000원짜리 데이샤도 이걸로 먹을 수 있습니다. 쿠폰 쓰시는 분들이 데이샤 사용하려고 할 때 솔드아웃이 많이 됩니다. 숨기고 있어야겠네. 숨깁니다. 이러고 있다가 주문시 미리 말씀해 주세요. 그런 거 아니죠? 아무 데이샤 이거 쿠폰으로 먹어도 돼요? 아 죄송해요 그게 다 떨어졌는데. 품절 이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자석으로 돼 있구나.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달라요. 태양을 야. 따뜻한 잔 덜어서 드시면 되고요. 오늘 되게 박하사탕 같은 브라운 스파이시한 향이 있고 시트러스는 한 20에서 30% 정도 느껴지는 미디움 다크 정도 배정됩니다. 아, 네. 이게 꽃 분홍이고요. 이게 꽃 보라예요. 꽃보라는 푸른 시럽을 직접 부어서 먹는 타입인데요. 푸른 색깔이 보라 색깔로 한번 바뀝니다. 그걸 한번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진짜 예쁘다. 분홍은 근데 저도 처음 보는 거고 꽃보라 같은 경우는 메뉴보다 네이밍이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 의뢰를 주셨던 게 블렌드 네임을 2가지 만들어 주세요 이거였는데 원두 블렌딩. 네네 원두 블렌드 그때 이제 지금은 이제 모래로 정해져서 이제 그걸로 가고 계신데 다른 네이밍을 드렸고 블렌드 네임으로 향이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폭발적으로 향이 나오고 굉장히 아로마틱한 커피에 대한 이미지를 표현해주는 이름을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미션이었는데 그때 중요했던 게 뭐 준성님이나 신영님 같은 경우는 커피 한약방 쪽에 오래 계셨고 가베도에도 있었고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이 너무 영문으로 가는 것보다 한국 사람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블렌드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성격 되게 아로마틱하고 향이 연상되는 그 느낌이 직관적으로 올 수 있는 걸 찾느라고 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보라가 눈보라예요. 사실 보라색이 아니고 꽃보라가 꽃
보라예요. 눈보라 할 때 그 휘몰아치는 그 보라는 느낌이 꽃보라고 이제 워드플레이 하는 식으로 꽃분홍으로 이제 바꾸셨지만 뭐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그때 블렌드가 이미 다 출시가 된 상태여가지고 아 그럼 이 네이밍을 나중에 아껴뒀다가 한번 써보자 해서 이제 그 이미지에 맞는 에이드로 바로 만드신 게 꽃보라 에이드. 와이프 도움도 좀 받았는데 여성분들이 들었을 때 이름 자체로 많이 매력을 느끼신다 이런 피드도 지금 많이 주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뿌듯하거든요. 그런 게 잘 충족된 네이밍이라서. 꽃분홍, 이게 꽃분홍이죠? 네네. 핑크 베이스로. 이거 나올로. 요거는 뭐 지금 화면으로는 잘 안 보일 텐데 꽃보라 같은 경우는 아마도 네, 시럽을 넣을 때 보라색으로 나오는 그런 컨셉이고요. 시각적으로 엄청 완성도가 높죠. 그리고 안에 엄청 많이 들었네요. 진짜 갈아 넣으십니다. 진짜 재료를 거의 몸으로 갈아 넣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걸 섞으면 꽃도 먹게 되는 거예요. 밑에만 이렇게 흔들어서 아 이게 꽃향이 있어가지고 진짜 꽃이잖아요. 마시는데 코로는 꽃향이 나고 입으로는 이제 딸기하고 딸기. 그런 페리류도. 탄산감 이런 것도 나고 하니까. 밸런스가 진짜 좋다. 근데 이렇게 음료를 할 때 위에 있는 가니쉬가 향을 갖고 있으면 커피, 그러니까 음료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을 다 바꿔주긴 하더라고요. 그치. 사실 뭐 칵테일이나 이런 쪽에서는 되게 흔하게 쓰는 요소니까요. 마셔봤던 것 중에 되게 독특하다고 생각했던 게 그거 이제 허브류의 느낌이 나는 건데 밑에는 그냥 녹차 티 같은 거였거든요. 근데 위에다가 팔각을 같이 위에다 올려놓으니까 코로는 팔각향 나고 안으로는 녹차 티 우리는 느낌 나고 하니까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어디에? 그냥 올레무스. 올레무스였던 것 같아요. 지금 카페말하고 연희동에 만드셨는데 최근에 인스타 보니까 작업실은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운영하기 어려워서 옮기신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커피 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향하고 맛을 조금 이렇게 분리해서 평가를 하곤 하는데 메뉴 쪽에서도 그렇게 접근을 하면 또 새롭게 되게 느껴지죠. 그쵸, 그쵸. 네. 향이 굉장히 큰 인상을 차지하니까. 풍류홀이나 뭐 김이사 같은데 좀 더 음료적으로 파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미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저희는 커피 하는 사람은 좀 재료에 집중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그렇죠. 음료 메이킹 쪽으로 해보면 사실 되게 재밌는 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새 약간 키워드가 제로랑 같이 해가지고 디카페인이랑 이제 차류가 좀 많이 올라온다. 그러니까 북미 쪽은 그런 차류가 좀 엄청 많이 뜨고 있고 편의점도 가서 보면은 홍차 베이스로 한 그 제로 음료들도 엄청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고급화된 차 그 매장들도 좀 요새 많이 찾고 계시더라고요. 맥파인 타이거 같은 경우도 인기 많고 사업하는 사람이 인문학이나 그 나라 역사 공부 안 하는 거는 그건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종종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티를 소비할 때는 트렌드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어떤 뭐 그런 걸로 이제 소비를 하는데 그게 문화적으로 깔려 있을 때 그게 롱런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전 직장에서는 티에 되게 그쵸. 집중했었잖아요. 커피 좋아하는 분들이 꽤 많이 오셨는데 생각보다 커피에 좀 지쳐서 그런지 차를 진짜 많이 드셨어요. 아침에 마시면 커피에서 들어오는 카페인의 그 타격감이랑 티의 그 느낌이 완전 달라가지고 저는 소비하는 어떤 인식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대접받는 듯한 느낌이 좀 티를 마시면 마시면 되는 그런 거. 왜냐면 진짜 티를 마시는 그런 공간들은 되게 그런 공간이 되게 잘 꾸려져 있었다고 맞아. 생각하면 항상 어디가 됐든 맞아. 근데 또 그렇게 되면서 어렵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좀 이렇게 있겠네. 거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쉽게 소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파인다이닝을 가면 옷도 맞춰서 입고 가야 되고 메뉴를 할 때도 그 뎁스가 있기 때문에 그 자연스럽게 전문성을 느끼잖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와서 알아야 하고 뭐 이런 무드를 하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어떤 작업부터 하시는 거예요? 브랜딩 BI 작업이라는 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이제 끌어내는 건데 보통 뭐 키워드 작업이라고 해서 이제 브랜드 오너 되실 분들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를 이제 런칭할 때 가장 핵심이 될 만한 키워드들이 이렇게 내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질문이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키워드가 될 핵심 단어들을 뽑아내고 그 중에서 이제 경중을 나눠요. 가장 핵심적인 가치에 들어갈 만한 것들. 그래서 그걸 쭉 하다 보면 보통 이제 그걸 한 문장으로 브랜드 뭐 선언문이라고 봐도 좋고 브랜드 코어를 만든다고 설명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희 브랜드는 어떤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브랜드입니다. 이 문장으로 만들어지는 이 단어들이 엮여서 하나의 가치로 엮여지는 작업들을 하고 이제 그걸 해드렸고
그러면 이제 본질적으로 우리는 어떤 존재야 이런 자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거를 이제 그러면 우리는 고객한테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 브랜드냐, 그걸 어떻게 어떤 활동이나 제품, 서비스 어떤 활동을 통해서 제공하는 브랜드냐를 해서 이제 브랜드 밸류랑 브랜드 액션 플랜이 이렇게 쭉 나오죠. 본질적인 걸 찾고 그거를 전달할 수 있는 실제적인 컨텐츠들을 정리하고 그 중간에 이제 컨셉추얼 단계가 있는데 세계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는 어떤 뭐 커피에 뭐 이러한 가치를 전달합니다 라는 그 문장은 사실 대동소이하거든요. 근데 세계관인 거죠. 이게 뭐 르네상스풍의 시대의 어떤 컨셉으로 전달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되게 트렌디하거나 미래적인 어떤 뭐 무드로 전달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계관으로 인지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형태로 구현하는 작업들을 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공간 컨셉이라든가 뭐 서비스하는 톤 앤 매너라든가 뭐 착장이라든가 이런 뭐 기물의 선택이라든가 이런 게 다 구체화하는 작업들이 녹아져 있고, 보통은 컨셉추얼에서 레퍼런스라고 해요. 이게 정리가 되면 보통 디자이너 하시는 분들이나 공간 연출 하시는 분들과 이제 그 키워드랑 방향성을 이제 시각화하는 작업들로 넘어가죠. 그래서 저는 그 전 단계까지 컨셉추얼을 정리해드리는 단계까지 하고 했었죠.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사업성 검토라든가 매장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재무적인 가이드라인들 만들어드리고 뭐 목표 매출 설정이라든가 전략적인 기간 운영에 대한 기간 플랜이라든가 이런 거 해드리고 이제 그 정도까지 작업을 했죠. 보통 브랜딩의 초안은 뭐 그런 정도 작업을 합니다. 이 작업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일을 뭔가 카페를 하나 오픈한다는 건 진짜 많은 작업자들이 붙어가지고 하나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렇죠. 이 초안이 없으면 결국 개별 작업자들은 자기가 그냥 생각했을 때 괜찮다 하는 식으로 계속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어떤 카페가 하나 딱 만들어졌을 때 중구난방이 될 위험이 되게 높거든요. 근데 그게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정 부분들이. 뭐 그렇긴 하지만 이런 초안이 잡히고 이걸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실행을 할지가 정해진 상태에서는 뭐 컵을 고르는 것도 이유가 만들어지는 거고, 손님을 응대하는 그런 방식도 만들어지는 거고,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미지 작업을 할 때도 표현이 되는 거고, 로고에도 작업이 들어가는 거고, 정말 많은 부분에 초석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텍스트로 있으니까 작업자들끼리 어떤 미팅을 한다거나 일을 만들어 갈 때도 그걸 보면서 하면 되니까 편한 거죠. 그러니까 브랜딩을 보통 정의할 때 어떤 브랜드가 이제 고객분들한테 인지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보통 정의들을 하는데, 결국 그 브랜드의 세계관이나 이런 정보들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방금 말한 것처럼 그거에 관여되어 있는 직원들 혹은 뭐 디자이너분들 같은 작업자들이 일관성 있게 작업할 수 있는 그 기준점이 안 생겨요. 일관성이 없으면, 그래서 그 표현 자체가 일관되게 안 되면 손님들은 브랜드 인지할 때 되게 혼란스러워 하거든요. 하나로 잘 응축돼서 브랜드가 손님들한테 잘 인지될 수 있게 위해서 이제 브랜딩을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어쨌든 브랜드가 생기고 나서 생존하고 운영해가고 발전해 나가는데 진짜 거의 필수이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이 꼭 필요하다고. 제가 브랜딩 할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분이 진짜로 가지고 있는 걸 찾아내는 거거든요. 사실 뭐 제가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정리에 가까운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언어가 너무 다양하고 그래서 클라이언트를 이해하는 데 시간을 꽤 많이 소모해요. 이분이 어떤 말들로 보통 표현을 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의사결정할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뭐를 결정해 나간다, 이런 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없으면 충돌이 나기 때문에 저는 되게 그냥 편하게 얘기한 건데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고 브랜드 오프닝을 하거나 컨설팅을 해드리는 건 사실은 이제 시작에 어떤 초석을 만들어 드리는 작업인데, 그렇죠. 사실 그 뒤 이제 시작인 거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맞아요. 그 뒤부터 계속 이제 뭔가를 디벨롭 해나가는 과정이 있는 건데 사실 그게 어렵죠. 그래서 그 초석에 작업자들을 위한 것도 있는데 사장님을 위한 게 더 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카페는 지속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년, 보통 이제 2년 넘기가 되게 힘든데
그걸 넘기기 위해서는 사장님이 내 브랜드에 대한 애정과 그리고 이걸 지속할 수 있는 새로운 컨텐츠 이게 계속 만들어 나려면 누구보다 이해를 잘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진짜 좋아하는 걸 찾아내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동기부여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건 일을 하는 게 아니면 그 일을 계속 하고 싶지 않잖아요. 하더라도 뭔가 되게 소모적이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정말 좋아하시는 취향의 방향이라든가 만들어 나갈 때 키워드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아내 드리려고 노력을 진짜 많이 하고 그게 잘 그러니까 샌드스톤 같은 경우도 작업하기가 좀 수월했거든요. 엄청 좋았는데 저도 되게 즐겁게 작업을 한 건데 좋아하시는 게 되게 또렷하게 된 상태였고 그래서 지금도 제가 뭐 네이밍을 해드리긴 했는데 뭐 이게 뭐 시즌2가 나오고 이거를 응용한 뭔가가 또 나오고 이런 건 계속 디벨롭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되게 있는 그대로 너무 잘 표현하고 운영해 가고 계셔서 좋아하는 걸 찾고 그 동기부여를 에너지 삼아서 이제 브랜드를 운영해 가시면 좋겠다. 물론 이제 뭐 재무적인 구조라든가 이런 사업적인 부분들도 중요하긴 한데 두 개 중에 하나만 빠지면 그건 오래 못 간다 이렇게 생각. 제가 브랜딩 할 때 제일 큰 목표 중에 하나는 이 브랜드 오너가 되는 이 대표님들을 클라이언트에서 작업자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마인드셋을. 그 작업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작업자로. 자기가 그 브랜드의 주체라는 인식이 스스로 생기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뭐 이렇게 해서 부탁드리면 만들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도 그렇죠,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분의 코어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게 제가 좋아하는 걸 갖다 놓으면 그렇죠. 말이 안 돼. 자기 거라고 인지를 못 안 해요. 그러면 나중에 그거는 사실 나중에 이렇게 쓱 사라져가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컨셉으로 이런 디자인에 이런 제품을 기획을 해드리잖아요. 그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게 아니면 선택지에서 이걸 디벨op한 선택지들이 안 나와요. 그럼 다른 제품이 나올 때 얘는 이제 사라지는 거죠. 자기가 내가 이 브랜드 코어네, 나의 정신세계 자체가 이 브랜드에 굉장한 반영이 일어나고 있네. 이걸 인지시키는 게 되게 사실은 난이도가 진짜 높고 내부 브랜딩 할 때도 예를 들면 뭐 대표하고도 얘기도 많이 하는 편이지만 같이 일하는 분들한테도 이 프로젝트는 어떤 취지와 목표와 어떤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라는 걸 이제 전달하고 공감하는 데까지 시간과 노력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그런 작업들을 계속 지속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회사나 브랜드가 이제 성장하는 뭐 그 자체이기도 하고 보통 그런 게 잘 일어났을 때 예를 들면 제가 카페 운영하는 사장이라고 치면은 제가 어떤 커피를 어떤 생두를 선택을 해서 어떤 향미를 표현했는데 맛적으로는 뭐 그런 걸 표현한 거지만 이걸 선택한 이유, 이걸 브루잉이라는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는 이유가 이런 가치들이 좀 더 잘 이해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라고 이제 같이 일하는 바리스타 동료랑 전달했을 때 그거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걸 충분히 표현하시는 분이랑 그냥 커피 내리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랑 하는 거랑은 이게 한 끗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 퍼포먼스가 완전히 다르죠. 저희가 그래서 보통 좋은 카페 유명한 데 갔을 때도 실망하는 포인트가 아는 동생이랑 이렇게 뭐 담소를 할 때도 어디 유명하다고 해서 갔는데 자기도 커피가 이게 궁금해가지고 왜 이런 건지 이거는 무슨 이벤트인지 물어봤는데 네 그냥 유명한 거예요 이러면 너무너무 실망해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사실 그 접객은 사실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밸류 체인이 이렇게 톡 끊어진 거니까 그렇죠. 그 사슬을 만드는 거다. 그게 내부 브랜딩이다 이렇게 인지하고 있고. 생각하셨을 때 좀 내부 브랜딩이 잘 됐다거나 좋은 경험을 했다 이런 카페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트럭 도쿄 준비하려고 도쿄 갔을 때 제가 인터뷰를 땄거든요. 다 대표님들이 응대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인터뷰를 따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들었던 게 너무 브랜드의 그 디테일한 내용, 몇 년도에 설립이 돼서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뭘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게 너무 막힘없이 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직원들한테서. 그래서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패들러라고 시부야 쪽에 되게 조용하고 주택가에 있는데 아침 먹으러 갔는데 제가 가서 이제 먹다가 직원분한테 물어봤어요. 거기 그 벚꽃나무가 너무 예쁘거든요. 벚꽃나무는 얼마나 됐어요? 뭐 여기는 언제 생겼어요? 이건 한 50년쯤 조금 넘은 것 같고 저희는 어디에서 시작해서 몇 년도에 어디로 왔고 뭐 이런 걸 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너무 슈슈슈 나와서 이게 저한테는 진짜 약간 부럽기도 하고
너무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저한테는 내부 브랜딩이 제일 최근 기억 중에 제일 좋은. 한국 브랜드는 별로. 아니 한국 브랜드 제가 뭐 얼마나 경험했겠어요. 근데 좋았던 거는 로우키? 로키? 로우키랑 ESG 관련된 팝업을 예전에 했었는데 그냥 자기들이 있는 그대로의 그거를 브랜드로 일로 그냥 계속 되게 즐겁게 하고 계신 그 무드가 같이 일하고 있는 바리스타 친구들이나 그대로 느껴지고 서비스 할 때도 그대로 이렇게 그 전반적인 그 브랜드의 분위기가 그대로 퍼져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뭐 그런 거라든가 뭐 안밀도 좋았었고. 근데 안밀은 대표님 말고 얘기했던 사람이 그래? 이 사람밖에 없었네. 저 잘하지 않았나요? 근데 이분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네, 그렇죠. 내부 분들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그렇지. 케이스죠. 살아있는 케이스고요. 네, 안밀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나한테 물어봐. 그래서 이제 나한테 물으면 안 되지. T 그렇지. 이 사람들. 뭐 이렇게 엮어서 안밀 한번 가는 거죠. 뭐. 그렇지. 저는 여기 샌드스톤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뭐 관련돼 있어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저는 진짜 아무도 못 갖는 거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손님 대하는 방식. 근데 이게 꼭 그 내부 브랜딩이 잘 돼 있다고 했었을 때 모든 것들이 다 체계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이걸 전달하는 사장님 그 자체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샌드스톤도 굉장히 좋죠. 두 분이 어쨌든 브랜드를 정말 엄청나게 이해하고 있는 코어 역할을 이미 하고 계시고 지금 같이 일하시는 로스터 분들을 봐도 그런 가치가 공유되고 있다고. 그리고 신영님 이제 접대하는 방식이라던가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이제 저 이제 오고 봤을 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커피로 좀 따지면은 되게 매끄러운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눈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뭔가 튀인다거나 이게 왜 있지 한다거나 서비스부터 이런 것들이 너무 매끄러워가지고 결국에 맞아, 그거는 맞아. 이제 그걸 이제 운영하는 사람이 매끄럽게 만드는 건데 그렇죠. 너무 편하더라고요. 기가 막히죠. 사실 네. 이게 아니, 공간이 준 느낌이랑 사람이랑도 잘 어울리고 메뉴랑도 잘 어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쫙 녹아져 있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준성님 이제 예전부터 봐왔는데 워낙 좀 젠틀하게 항상 사람을 대하시고 신영님은 이 샌드스톤 작업 때문에 이제 처음 봤는데 되게 둘이 되게 같은 것 같은데 엄청 다른 느낌이 달라. 케미가 좋다고 해야 되나? 확실히 준성님이 무게중심을 잘 잡으시는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신영님 활력을 불어넣는 맞아. 아무튼 내부 브랜딩이 잘 된 브랜드는 뭐 그런 거 그 정도 뭐 더 있겠지만 그냥 잠깐 떠오르는 게 그 정도. 근데 확실히 일반 완전 창업 처음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예 그냥 옵션에서 그냥 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브랜딩이라든가 브랜딩을. 그러니까 초반 구조에 대한 설계나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집기류나 인테리어 맞아요. 쪽에 좀 더 고민하시고. 그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니까. 맞아, 그 숫자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맞아. 이걸 내가 실제로 돈을 쓴다고 하는 행위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맞아. 생존 본능이 자극받는다고 보거든요. 지금 돈을 벌지 않으면 망할 수 있어 라는 그 위기감이 약간 뒷시점까지 볼 수 있는 시각들을 제한한다. 뭐 이렇게. 일단 해보고 나중에 뭐 하면 되겠지 약간 이런 느낌. 있는 거. 그걸 정말 많이 느끼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초기 브랜딩뿐만 아니라 이제 뭐 장비나 이런 것들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장비를 하러 들어갔는데 아무런 준비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단 해보자, 일단 만들자, 만들면 손님 오겠지. 그런 그리고 약간 그 약간의 차이인데 있으면 사 먹겠지. 이게 좀 커요. 그러니까 있으면 이게 존재하면 이게 소비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먼저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소비시킬 거냐에 대한 고민 없이 항상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쵸. 이게 진짜 많이 겪고 사실 맞아. 그때쯤 되면은 브랜드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선뜻 뭔가를 할 수는 없거든. 이미 만들어진 거에다가 덮어 씌울 수가 없기 때문에. 뜯어내고 다시 맞아. 하기가 그러면 또 힘들죠. 비용이 또 드니까. 거의 2배 들어. 리브랜딩이 아니더라도 근데 만약에 그냥- 오픈도 하기 전 브랜드인데 그걸 또 리브랜딩 한다는 거는 그거 솔직히 말도 안 되죠. 그건 리브랜딩이 아니에요. 그냥 다시 하나 차리는 거죠. 다시 한다. 다시 한다. 그런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보통 그게 딱 오픈하기 일주일 전 시점에 다들 좀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브랜딩 리바이탈이라고 하는 리바이탈을 하는 경우는 그 전에 코어가 정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리바이탈을 하는 그치. 거예요. 맞아. 그래야 이제 이게 이렇게 더 성장해서 혁신적으로 나아가는 거라는 거지. 이게 없는데 뭘 하는 거는 사실은 그쵸. 새로 매장을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거를 새로 한다고 하더라도 오픈을 앞둔 마당에 기간도 없고 그 작업할 시간도 없고 그거 한다는 거는 오픈을 미룬다는 뜻인데 그러면 이제
뭐 인건비, 월세 뭐 이런 것들까지 감당하면서 그치. 또 일을 하는 그러니까 뭐 어려운 거보다는 그 기물을 보거나 눈앞에 있는 수익 구조를 보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전부다라고 요걸 아예 안 하실 생각을 하거나 그러면 왜냐면 나중에 또 아니고 운영 시작하자마자 그거를 해야 되거든요. 맞아. 뭐 예를 들면 기물을 뭐 사요? 그러면은 뭘 기준으로 사실 건데요? 그렇지. 이런 게 딱 바로 매일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브랜딩을 하시면 좋겠다. 진짜 꼭 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저는 장비를 넣을 때도 그거예요. 우리가 뭘 하고 뭘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장비가 필요해요라는 게 사실 들어본 적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면 다들 뭐냐면 저희 몇 평짜리 카페인데요. 아. 이거인 거예요. 그렇게 하시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가서 처음에 하는 거는 메뉴를 어떻게 만드실 건데요? 를 먼저 물어보고 메뉴부터라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근데 쓸데없는 집기나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요청하실 때도 있고 이게 다 초기에 내가 어떻게 할 거라는 계획을 잡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70% 정도가 기준점이에요. 70%? 그러니까 100%의 노력으로 플랜을 짜면 그 완성도가 70 정도가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 뒤에 변화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매장을 한다? 그러면 시즈널한 어떤 변화에 대응할 만한 여유 공간을 남겨두는 거죠. 너무 타이트한 평수면 뭐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플랜이라는 걸 해야 되니까 70% 정도를 완성시켜 놓고 30%는 대응하기 위한 여유로 생각하시면 근데 보통 브랜딩 하자고 그러면 100%를 짜자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저는 뭐 이렇게 컨설팅을 하면 그러면 대표님 여기 상권이 아직 예측이 다는 안 되니까 이 A라는 블렌드를 해보고 한번 상권의 취향을 파악하는 기간을 두고 한번 조정을 한 번 더 하시죠 라고 보통 제안을 하는데 그걸 이해를 잘 못하세요. 아니면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거나 그저께 컨설팅 클라이언트랑 그래, 했는데 뭐 약간 비슷하게 해가지고 왔는데 진짜 딱 두 분이 딱 왔는데 망망대해라. 완전 처음이어서 아니면 완전 뭐 때문에? 처음. 아, 그러니까 처음이어서. 이미 카페는 좀 오픈이 아, 돼가는 오픈하셨고. 중이고 근데 이제 막상 오픈하려고 보니까 이거 뭐야 해야 될 게 이렇게 많았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많다니까요. 카페 그냥 집기 사서 열면 되는 거 그냥 아니고 커피 팔면 되는 메뉴 거 아니야? 만들어서 하면 네.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거를 이게 조합을 맞춰야 되니까 그 사람도 구해야 되고 그 사람한테 어떤 일을 시켜야 되고 그걸 어떻게 DP를 할 그치. 거고 이걸 남이 해주는 게 아닌데 근데 카페 그냥 남 다 하고 있으니까 그냥 오픈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이었던 거. 어떤 느낌이냐면 브랜딩을 해야 되는데 브랜딩이 뭔지 몰라요. 그냥 하면 되지. 이게 깔려 있으면 어쨌든 간에 브랜딩이란 건 자꾸 시선이 먼 산을 향해서 가네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은 자기가 경험했던 거에 기반해서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누가 저한테 완전 새로운 분야, 제가 듣도 보도 못한 걸 갑자기 설명을 해주면 제가 할 수 있는 반응도 그게 뭐예요? 이거일 텐데 많은 경우에 그런 환경에 계신 거다. 이게 나쁘다기보다 자연스러운 거지만 필요한 거기 때문에 브랜딩을 좀 소개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많고 바리스타로 일을 시작했어요. 커피를. 그 사람에게 커피는 추출하고 고객을 응대하는 세계인 거잖아요. 거기다가 갑자기 개념적인 걸 사고하는 어떤 다른 세계를 갑자기 주면 저는 이해 못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지금 이번에 시즌 새로 하거든요. 네즈코가 태양을 새로운 판도로 넘어왔어. 지금 잠깐 근데 커피 얘기 안 하니까 밝아지네. 커피 하지 마세요. 브랜딩 하면 안 돼요. 브랜딩 골치 아파요. 네. 제가 외모가 좋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니 좋으신데? 아니. 카메라 갖고 대박이다.